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간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부터 우선 보시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혁신 금융 비전 선포 이런 이름의 행사를 주재했고요. 여기서 금융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인하, 지금 0.3%인 거에서 0.05%포인트를 인하하겠다. 그동안 좀 내려야 된다. 이런 요구와 지적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소기업에 3년간 100조 원을 대출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술, 어떤 혁신적 아이디어 이런 것만으로도 대출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들 71년 만에 재심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결정을 했는데요. 당시 군경이 불법 체포, 감금 이런 게 있었다. 민간인 3명 유족이 재심 청구를 했는데 이걸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71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예회복특별법 처리도 힘을 받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떠났지만 유족들이 여러 가지 진술을 하는 기회가 생겼군요. 자,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기사가 이쪽에 큼지막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강사, 학생, 교수 모두 강사법 몸살 중이다. 대학을 구성하는 강사, 학생, 교수 공부를 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주체들인데요. 여기 보시죠. 8월 시행 앞두고 강사 대량 해고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강단 꿈꾸는 예비 강사 진로가 꽉 막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기존의 대학에서 자리 잡고 있던 전임 교수들은요. 이 강사들 빈자리를 메우냐고 업무 과다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요. 또 학생들은 대학 강의가 줄어서 수강 신청을 할 때마다 대란이다. 이래서 지금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법을 시행하긴 하는데 안일한 대응을 한 거 아니냐. 이래서 이게 지금 학문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시죠. 지열 발전된 지진 위험 이런 경고가 있었답니다. 과거에. 그러나 외면한 정부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2008년 영구 용역 보고서에도 무대책이다. 이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발전소 사업을 그러나 강행을 했고요. 포항 지진을 자초한 셈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시민 2,700명 정부에 손배소 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교사를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께서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한민수 동국대 개공교수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정쟁이 된 포항 지진. 재해가 정쟁으로 바뀌는 분위기예요. 버닝썬 연예인 첫 구속 결정이 됐습니다. 전두환 자택 51억 낙찰. 마지막으로는요. 물과 공기만 있으면 산다.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포항 지진과 관련된 얘기 이어가 봐야겠습니다. 연일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계속 진척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렇습니다. 줄이는 보상 요구, 포항시장, 정부 지진 피해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좀 더 있는데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 관광도 감소가 됐고 손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제 포항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제 회복 대책, 공공기관 이전 요구도 나오고 있고요. 손배소 참여자가 하루 만에 300명이나 늘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포항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런 것이 이번 포항 지진, 2017년에 났던 포항 지진이요. 자연재해가 아니고요. 인간이 촉발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포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항시 인구가요. 5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지진 당시에 그 정도의 인구 모두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봤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가정입니다. 50만 명이 넘는 그 포항 시민 전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직후에 아주 막연한 추정치이긴 하지만 줄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한 9조 원대까지. 뭐 적게는 5조, 많게는 9조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추정이 있었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광덕 시장이 한 얘기 중에 포항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 손상. 뭐 이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지금 50만 명의 시민이라고 이 앵커가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이 입게 된 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평소에 살면서 지진 때문에 가져야 되는 공포. 뭐 이런 게 저는 참 심각한 문제다 싶어요. 사실 2017년 11월에 이 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때 수능 시험이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의 생활을 사실 흔들어 버린 거거든요. 당시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나 뭐 부상자나 뭐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 지진이라는 게 자연 재난인데 온 국민의 이렇게 생활을 흔들어 버린 결과가 빚어졌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촉발이든 유발이든 인재였다는 건데요. 저는 뭐 이 다음 대목에서 이미 이제 지적을 할 겁니다만 이걸 가지고 어느 정부가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부의 책임이다. 이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정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또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정쟁 차원을 넘어서요. 정부는 정부인 거지. 이걸 마치 공사를 했던 시점은 MB 정부고, 뭐 처음에 기획은 노무현 정부고, 보고서가 나왔을 때 무시한 건 뭐 박근혜 정부고, 지금 정부 또한 뭐 탈원전 때문에 손 놓고 있어서 생긴 거고. 이건 그야말로 정말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감을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인 거예요. 정부의 책임 그거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이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1%의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는 주장을 귀담아 들어줘야 되는 게 과학 아니에요? 연구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면 굳이 그렇게 강행을 했어야 되는지 경제성이라든지 실용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가 빠졌던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시 반성을 하고 이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으니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포항 지진 관련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현재는 1,200명 정도가 손해배상을 국가를 상대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 1,200명 정도는 그 이틀 전인가요? 정부 조사단이 발표하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0명 정도가 또 이제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 원인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손해의 발생 부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조금 리스크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현재는 뭐 개인당 위자료로 뭐 1,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굉장히 소액으로 일단은 청구를 해보고 이제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청구금을 늘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원인도 그렇지만 이 손해가 난 걸 과연 이게 지진 때문이냐 이 문제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되네요. 손해액을 산정하는 부분도 또 남아 있군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법적인 다툼이 이게 보니까 짧은 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인지요. 이게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윤경호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이 사안을 두고 정쟁으로 흐르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 얘기 여기 서울신문 기사 밑에 자리 잡고 있군요. 자, 보시죠. 민주당, 포항지진, 보수 정권 무능이 부른 참사다. 이렇게 한국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열 발전에 수백억 쓴 배경 캐야 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탈원전만 목맨 문재인 정부 아니함 탓이다. 왜 우리 탓이라 그런가? 그쪽 탓이야.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서로 내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사로 이렇게 보니까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지열 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열 발전에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도 정부는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문제가 된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며 포항 지진을 전 정권 탓으로 돌렸습니다. 책임의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어제 정치권 모습 저렇습니다. 포항 지진. 그리고요, 이게 인재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신문 하나 더 준비했는데 한국일보입니다. 저런 정쟁에 대해서 좀 따져본 신문입니다. 내용 보시죠. 안전검증 소홀한 연구기관 학계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제목이 인용해서 달려 있습니다. 발전소 첫 삽 뜬 건 MB정부 맞지만 노무현 정부가 지열발전 추진. 이렇게 되는군요. 단층 조사도 않고 발전소 건설. 규모 3.1 지진 후에 물 주입. 3.1 지진 났는데도 물을 계속 넣었다는 거예요, 또. 관리 연구기관 책임 물어야 한다. 이렇게 한국일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기사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빨간 네모입니다. 특정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 지열 발전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데다 관리 주체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사업에 참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열 발전의 지진 유발 가능성을 알고도 묵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포항 지열 발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9월 첫 삽을 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추진됐다. 그리고 2003년 경제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것들을 했다 이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앞서 저희가 본 정치권의 공방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 기사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미수 교수님. 기본적으로 저 기사만 나온 정도의 팩트만 1, 2당, 여당과 제1야당이 확인만 했다면 저렇게 할 수 없죠. 확인을 혹시 한 거 아닐까요? 하고도 저렇게 나오는 거는 자기 지지자들만 보는 약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후한무치한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대규모 국책 사업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한 정권에서 그게 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면요. 10년, 10수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질 발전소도 처음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였고 지금 정부까지 온 거예요. 발생이 지금 정부에 생긴 거지. 이럴 때는 사실 저 기사처럼 이 연구기관들 학회 책임이 더 크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또 관리하고 최종 결정해주고 해야 되는 정부가 결국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지속되는 거예요. 나라와 정부는 지속되는 겁니다. 사실을 외국에서 보기에 한국의 정부는 그냥 연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지. 그걸 뭐 우리끼리 붙이는 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지. 이걸 가지고 지금 터지자마자 이게 워낙에 큰 사안이고 앞으로 줄 소송도 이어질 거고 미친 영향이 엄청 컸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에다가 포항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수능까지 연기될 정도로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인재다 하니까 바로 정치권에서 여야 정당이
내 탓이다, 네 탓이다 공방을 하는 건데 저는 이럴 게 아니고 차라리 민주당이 저기 이게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거는 전임 보수 정권 때였지만 최종 책임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나왔으면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보니까 우리 정부 때 이게 뭐 과거 거슬러 올라가 보니 또 그렇다더라. 여기 우리가 책임이 있고 국민들께 사과한다. 아마 이렇게 나왔다면은 여야 모두가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지도부가 즉자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자중하고 정말 국민들이 정권을 위탁할 만한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는 정당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권 정당의 모습 그리고 중심을 지키는 야당의 모습 둘 다 없었다라는 거네요. 결국엔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한민수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가 됐으면 사실 기사도 안 됐을 텐데 그냥 빨리 저게 대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나왔을 겁니다. 분명히요.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인 파악이 제대로 돼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즉각적인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일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정권 서로 탓하고 있으면은 외려 대책이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대책도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당과 그리고 제1야당의 저런 계속 대치 국면이 피곤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도 못한 대치 국면입니다. 지금요. 굉장히 피곤하고 때로는 무책임해 보이고 그래도 그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는 여당과 지금 정부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대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기사들 계속 나오는 거 보면 뭐 지질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전문가들이 경고들, 그러니까 설립하는데 건설하는 데는 굉장히 주도적이었지만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 위험성이 간과됐어야 했는지에 대한 파악이 또 돼야 되는 거 이유를.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러면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 입법적으로라는 아니면 이게 이제 또 뭐 하면 규제가 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그런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애써줘야지 지금 니 탓 남 탓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요.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리기관, 연구기관들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취했는지 진짜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 아직도 100%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따져본 뒤에 이거는 누구 탓이구나 누구 탓이나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누구 탓을 하기엔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나온 패널 분들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